지금 PPT를 한 50장 준비했는데 어제는 이 수요 공급 이론을 설명하다가 1시간 다 가버렸고 지금 어제 말씀 드리려다가 이 말씀 못 드린 게 지난주에 싱가포르 석세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고 또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얘기 꺼내면 1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우선 가지고 오신 노트에다가 꼭 노트를 가지고 다니세요. 어딜 가든지 그 수첩 말고 우리 여자 사장님들 글씨 쓰는 거 보면은 수첩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작게 써놨는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하도 작게 써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노트를 좀 이렇게 큼지막한 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든지 다 적어 놓으세요. 그게 자기 일기가 되고 사업 일지가 되고 사업 전략이 되고 그리고 자기 역사가 됩니다. 역사, 교양서적이 돼요. 그리고 손을 자꾸 쓰면은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뇌가 좋아져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손을 안 쓰면 치매에 걸려요. 그래서 우선 노트에다가 이걸 적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할 정자, 다스릴 정자입니다. 다스릴 정자. 자는 뭐뭐라는 것은,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은 그 말이죠. 정치라는 것은, 정치는 우리가 이 좁은 의미의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정치를 하고, 정치는 또 스폰서는 자기 라인의 파트너들에 대한 정치를 하고, 다시 말하면 정치는 가치 배분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이 경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가치 배분의 문제예요. 가치 배분의 문제. 애터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이냐, 이걸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이게 정이에요. 정. 이 정은 무슨 정자입니까? 바를 정자. 그럼 자, 해석이 되네요. 정이라는 것은 정이다. 정야, 정자, 정야. 다스린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일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다. 스폰서가 스폰서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직 내 파트너들이 올바르게 애터미 사업을 할 줄 모르니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정이에요. 이 다스릴 정자와 바를 정자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공자님이 계셨던, 공자님이 태어난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근데 노나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밑에 개강자라는 신하가 전권을 잡고 있어. 임금은 완전 허수아비예요. 완전 허수아비. 그런데 이때 공자님은 천하 유랑을 하다가 쫓겨나서 온 천하를 유랑을 하다가 60대 말에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미 공자는 거의 성인 반열에 올라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강자라는 실권자가 공자를 불러서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버린 거예요. 정자, 정야. 정치는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다. 요 자는 그대가 그 말이야. 그대가 개강자 네가 그 말이에요. 자,
그대가 요건 솔선수범하다 할 때 그 솔자와 같습니다. 딸 솔자예요. 그대가 스스로 이정 바르게 한다면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지금 너나 잘해. 그대가 스스로 바르게 한다면 솔선수범해서 이 숙자는 누구 숙자입니다. 누구 숙자? 감은 감히 감자. 누가 감히 올바르지 않게 하겠는가? 실권자인 네가 똑바로 한다면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올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맞죠? 가르친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 그대가 솔선해서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스폰사가 바르게 한다면 파트너가 어찌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튼 노트의 필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노트에 적어놨어요. 이거 점심 자시러 가면서 잊어버려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정자, 정야, 자솔, 이정, 숙감, 부정. 네, 기가 막히게 네 자로 딱 말해요. 개강자라는 실권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어? 그러니까 정치는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지금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솔이정. 네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바르게 하면 숙감부정. 누가 감히 실권자가 바르게 하는데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이건 동양의 철학자가 한 말이고 서양의 철학자는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직관 없는 경험은 공허하고 개념은 공허하고.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한글이니까 있기는 있겠는데 이게 뭔 말인가 지금.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리더에게 하버드 대학 그 리더십 연구소에서 나온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관이거든요. 직관이에요. 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놈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개념이 없어도 개념 없는 인간이야.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직관이 없으면 공허하고 그 다음에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변주를 합니다. 어떻게 변주를 하느냐 점점 이제 알기가 쉬워질 거예요. 고독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고독은 맹목적이다. 이걸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신규가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해드려. 아, 내가 순수 이성비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나도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말이 있다. 응?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고독해요. 그래, 그 사랑에 고독이 있어야 돼. 고독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그러나 사랑 없는 고독은 괜히 고독하면 그 우울증이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사랑 없는 고독은 맹목적이다. 예의 없는 인간관계는
공허하고. 공허하고 인간관계 없는 예의는 맹목적이다.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없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봐야 그건 공허한 거야. 예의가 없는 인간관계 맺었다는 게 뭐예요? 이거 맨 도만 똔다 이거야. 지금 공허한 거라고, 텅 빈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 없는 예의는 지금 뭐예요? 허례허식이야. 이것은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그러니까 저 화이트 헤런 이펙트처럼 백로 효과야. 백로 효과. 인간관계가 없어. 나는 까마귀 노는 곳에 안 간다. 이거 공허하고 맹목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예약 문화 할 때 예입니다. 예. 예가 없는 악은 음악입니다. 예가 없는 악은 공허하고 악이 없는 예는 맹목적이다. 허례허식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문화가 예약 문화입니다. 예와 악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요. 예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다름을 강조하는 게 예예요. 내가 우리 스승님께 예를 갖춘다. 그 말은 스승과 나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 말은 아버지와 나는 다른 분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예예요. 이건 사회 법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악은, 근데 사회가 예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벌해져요. 상하 관계만 따져. 근데 악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화음이 일어나. 그렇죠? 좋아야. 그래서 항상 동양의 문화를, 우리 문화를 예약 문화라고 하는 게 예와 악이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도 재심 합력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서. 자, 문화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는 어머니이고 제도는 자식이다. 자, 이 말, 자식이 어머니가 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습관, 관습이 모두 어디서 나왔다? 문화에서 나왔다. 제도는 가져왔는데 문화가 뒷받침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절망적이죠. 그럼 그 문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실험을 해야 되죠. 과연 정치가 문화를 바꿀 수 있는가? 정치라는 건 뭐예요? 지도자는 리더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싱가포르야.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이에요. 싱가포르는 지금 경상 환율로 한 국민 소득이 6만 불입니다. 그리고 PPP 환율로 하면 8만 5천 불이에요. 8만 5천 불. 싱가포르 그 세일즈 마스터가 강의하는 걸 콜마의 백 대표가 들으시고 작년에 거의 기절할 뻔했어.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저는 국제적인 강의를 하느냐 이게. 그 정도요. 왜? 그 사람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 주였어요. 말레이시아 연방이거든요. 싱가포르 주였는데 그때 주지사가 위광료라는 사람이에요. 30대가 주지사였어요. 그런데 하도 싱가포르이 골치 아프니까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해버렸어요. 너 먹고 살라고. 연방이 떨어 나가라 이거예요. 왜? 그 섬인데,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인종 전시장이자 종교 전시장이에요. 맨 인종 폭동, 종교 폭동, 부정부패. 우체부한테 도로를 안 주면 편지가 안 가. 의사한테 도로를 안 주면 치료를 안 해줘. 그렇게 부패했어.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말레이시아 국왕과 말레이시아 수상이 연방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연방이 너 지원 안 줄 테니 너끼리 먹고 살아. 그냥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섬이어가지고 파면은 소금물만 나와. 물이 없어. 두 번째는 전기가 없어. 발전소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전기를 만들어? 없어. 그 다음에 나무도 없어. 나무. 비밖에 없으니까. 식량이 없어. 식량. 먹고 살 게 없어. 심지어는 뭐까지 없냐면 흙도 없어. 제일 높은 산이 180m인가? 뭐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산 많은 거 엄청 복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빗물을 받았어. 빗물을 받아서 40%를 이 호수에 저장을 해. 그리고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20%.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이 인도네시아에서 100년간 물을 사오기로 계약을 했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물 파이프라인이 통하잖아요. 전기는 100% 말레이시아 전기를 수입했어. 먹는 건 전부 100% 수입. 근데 나라 전체가 공원이에요. 나무도 없으니까 가로수 숲 엄청나게 만들어내 전부 수입한 거예요. 수입해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야 이거 짠물 나올 텐데 어떻게 키우냐 했더니 전 국토 밑에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어. 거기서 나무에 물을 대는 거야 전부 다. 그럼 뭐에 먹고 사느냐? 싱가포르이 먹고 사는 건 세 가지입니다. 중개무역.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싱가포르 항이 세계 최대 항이에요. 중개무역을 해. 그러니까 어때요? 국제 감각이 있으면 안 돼. 중개무역으로. 그 다음에 국제금융. 금융으로. 그러니까 산신령들이야. 국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 싱가포르 가시면은 비행기에서 아나운서가 그 휴대폰 신고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번 해. 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관광 국가인데 길에다 껌 뱉지 말라. 열대지방 아니에요.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소나기가 퍼부어. 그렇죠? 열대, 우림 때는. 그런데 길거리에 양산을 쓴 사람이나 우산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없나? 우리 갈 때 비가 오더라고. 바로 시민들의 작은 배려가 양산과 우산이 없이도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작은 배려가 뭐냐? 자기 집을 지을 때 1층을 보도만큼 들여서 지어. 2층을 이렇게 지어. 그리고 여기에 기둥을 전부 박아놨어. 그러니까 햇빛 나면 그 밑으로 지나가고 비 오면 그 밑으로 전 시내를 돌아다니도 비 한 방울 안 맞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법이나 강제해서 한 게 아닙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따라서 그렇게 하므로 건물 밑으로 길이 있어. 근데 그거 개인 땅이야. 개인 땅.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니까 땅값 떨어진다고 뭐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데모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걸 보면 저는 절망을 합니다. 서구인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천민성의 극치, 천민자본주의.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민성의 극치를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 이 케네디 스쿨에 다니는 한국 대학생이
사지 장애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문이 좁아서 교실에 못 들어갔어. 문이 좁아서. 그래서 총장을 상대로 쇼를 했어. 소송을 했어요. 법원 판결이 뭐냐면 모든 문을, 하버드의 모든 문을 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쳐라. 모든 계단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고쳐라. 그리고 총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해라.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총장이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났더라고. 총장이 휠체어 타고 출근한다고. 왜?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지 말라요. 왜? 인간은 동일한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가 뭔데 차별을 하냐? 네가 뭔데? 그래 정년퇴임도 없어요. 언제 정년퇴임 하느냐? 아, 내가 이 일을 못하겠구나. 그럼 스스로 알아서 나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신입사원 뽑는 것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에요. 연방법 위반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83세 된 노인이 공무원으로 합격했더라고. 아니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됐지. 그분이 100살이든지 83세든지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그게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에요. 자,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광요란 수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혼자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혼자. 자,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